이제 다음은 좋아요, 이제 종가 구독. 베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공기 때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닌가 딴 착각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건설 쪽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좀 힘들겠지만 이제 유창희 대표님은 이제 항공 쪽을 일단 언급하셨는데 잠시만 쉬고 계세요. 일단 제가 건설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조금 전에도 이창희 대표님이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헬스가 경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이제 새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미국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좀 웃기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 이제 세제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 용도로 25,000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래서 지역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뭐 방송 서대도 말씀했지만 미국 대선은 하반기 계속 테마를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 쪽 지지 올라간다든지 헬스 쪽 올라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수혜주였던 등락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어찌 보면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오늘 지금 국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헬스에는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좀 등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음식료가 하락을 하게 되고 바이오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이미 이제 헬스의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약가이나 처방약 비용 낮추는 방안 이런 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 테마가 조금 이제 유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 섹터였던 전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이제 해리스의 경제 정책, 해리스의 지지율 여기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또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만 5천 호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 수준 뭐 편성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 경쟁 체계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국내 쪽에 또 이제 새로운 또 공급 물량 편성 계획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또 건설주를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삼부토건은 제외하고요. 동전은 제외를 하고 HD 현대산업개발이 7.2%가량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아마 국내적인 요인이 크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여타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설사들의 어떤 흐름들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들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GS건설, HG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헬스 정책 관련돼가지고 순환매 대응을 좀 하신다라면은 이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건설을 일단은 준비를 했고 그 속에서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창희 대표님 이제 항공 준비해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는 대우건설은 왜 네. 좋게 보고 있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국내 비중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GS건설도 마찬가지고 HD는 어차피 잘 아시잖아요. 네. 뭐 GS건설은 이제 승사자위 관련돼서 비용을 자회사를 매각하면 HD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GS건설은 승사자위 오명을 입었던 것을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하잖아요. 네네. 한 2조 원 정도 매각하게 되면 그걸 다 메꿀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이슈들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제 국내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인데 약간 대우건설은 사실은 조금 저는 의아해가지고 말씀을 문의를 한번 드린 거고 일단은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환경은 되게 우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타냐후가 뭐 거의 망나니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더 이상 뭐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동 리스크는 거의 이제 끝났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나 오히려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가가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띠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죠. 와 그렇게 버텨주던 환율이 뭐 순식간에
132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사실은 월요일에 원화가 20원 급락하는 거 보고서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보다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한 1년 정도 이상은 이제는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원화가 뭐 정말 잘만 간다라면 1250원대도 앞 길게 본다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주들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화 강세를 띈다라면 대부분 비행기 다 리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고정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항공주들은 상반기 실적이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실적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합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다 매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뭐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수혜를 TA 항공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ACC 항공사인데 유럽 뭐 노선 엄청나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좀 감소가 된다라면 좀 중장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은 항공 과다 경쟁이 조금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TA 항공이 사실은 주가가 충분히 이런저런 이슈가 좀 붙는다라면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항공주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분위기는 좀 반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